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방법에 대한 강의 콘텐츠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시간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업무 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9차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는 학습 내용, 2차 시는 정부 3.0과 공공정보의 개방, 3차 시는 공공정보 및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법률, 4차 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 처리 흐름, 5차 시 공공저작물과 자유이용, 6차 시 공공누리 제도, 7차 시 공공누리 적용 방법, 8차 시 주요 기관 안내 및 지원 사항, 9차 시 Q&A 및 퀴즈로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각 번호를 클릭하여 자세한 학습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3.0과 공공정보의 개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3.0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 3.0이란 각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정보의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개방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서비스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 3.0과 관련한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과 안전행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3.0과 공공정보의 개방 및 신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3.0과 공공정보의 개방의 선행학습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라이센스인 공공누리를 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저작물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기관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자로 저작권법 제24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해당 기관의 이용 허락 없이도 국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 등 일반적인 이용 외에도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번역, 편곡 또는 개작도 가능하며 여기서의 이용은 영리와 비영리적인 목적을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업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연구보고서를 출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출판하여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서 다시 한번 참고할 사항은
저작권법 제112조 1항 4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사망의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신설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 3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등이 수립 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책에는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공공누리 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외에도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다른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공데이터법인데요. 이 법에서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전자적 자료 및 단순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의미하며 공공저작물은 온라인 저작물과 오프라인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온라인화된 공공저작물은 공공데이터의 전자적 자료에 포함되므로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은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공 대상의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명의적 이용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다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용자의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담당자가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그 절차에 맞게 성실히 공공정보의 개방 관련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완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36조의 면책 조항으로 개방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또는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에 해당 조항의 절차를 지킬 시 해당 조항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공공누리 제1유형의 부착 및 개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및 공공데이터 관련된 법률 학습으로 많이 힘드셨죠?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 처리 요령에 대한 학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 시 단계별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 순서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지정입니다. 기관의 담당자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을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해 관내 타 부서의 관계자들과 상호 간 긴밀한 연계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이미 게시된 기존 저작물은 권리 관계를 확인한 후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누리 적용 및 개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생성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인지
제3자에게 위탁을 통해 작성되는 저작물인지 등에 따라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가급적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상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업무는 자유이용 대상이 아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관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을 통해 자유이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유이용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닐 수 있기에 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면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2에서 4유형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 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 마크를 유형에 맞게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형 가능의 3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개방 저작물에 맞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단,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의 경우는 반드시 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 제24조의 2가 시행되어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바뀐 제도가 반영된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가 적용된 사례로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처럼 적용이 될 수가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책으로 발간된 사례, 이미지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저작물 및 자유이용의 정의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에 해당되는 저작물의 성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유이용에 대한 범위, 적용기관, 자유이용의 대상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이러한 범위의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저작물 제작을 위탁한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부를 기관에 귀속하여야만 전부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저작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1. 공공기관의 기획하.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을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용 제공의 여부가 아닌 상위기관의 예산으로 해당 부서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저작물은 해당 부서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에 의하여 창작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공공기관과 해당 직원 간에 엄격한 의미의 고용계약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기관의 지위와 감독하에 작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3. 업무상 창작. 공공기관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의무로서 창작을 한 경우에만 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즉, 저작물의 창작이 업무로서 행한 행위여야 하며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창작한 것은 기관에 귀속되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닙니다. 4.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 기관의 저작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공표되거나 공표될 창작물이어야 하며 직원이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해당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표되지 않더라도 기관의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관련 조항이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것. 공공기관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의 업무상으로 작성된 저작물이라도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은 기관에 바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이라도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정한 경우 기관의 저작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양도 계약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이외 제3자에게 위탁 발주하여 저작한 저작물도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다면 기관 저작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기증, 기부를 받거나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저작권 귀속됩니다. 공모전의 경우 모집 요강에 당선작의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당선, 입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공공기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모집 요강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기관에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공공기관 단독 저작물은 저작물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단,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하였거나 기증 혹은 기부에 의해 이전된 저작물은 수탁 양도인이 회사 법인인 경우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개인일 경우 사망 후 70년입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도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물들은 모든 국민 등이 널리 알아야 하거나 법적으로 사회 일반에 공지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물들을 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보호 저작물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해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24조의 2 및 36조 제1항에 의해 자유이용 대상으로 개방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원 저작물이 번역 및 편곡 또는 개작에 의한 이용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모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의 적용기관이 됩니다. 이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학습 시간에는 공공저작물 표시마크 제도인 공공누리제도 학습을 통해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제도와의 관계,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누리 제도 소개 및 공공누리 조건과 표시 제도,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의 명칭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표시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 저작권 인정과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 활용성 향상 및
문화산업발전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공공누리가 개발되면서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양이 방대한 공공저작물이 민간 영역에서 활용된다면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누리 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는 유일한 표시제도이기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갖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의 향상 및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용 허락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며 무상으로 공공기관의 품질 좋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조건 아이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처 표시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은 공공저작물은 영리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기관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면 공공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변경 금지 조건으로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조건이 적용된 공공누리 표시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누리 제1유형입니다. 제1유형은 저작물의 출처만 표시하면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로 변경,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2유형은 출처를 표시하여 온 오프라인 상의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로 변경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3유형은 출처를 표시하여 온 오프라인 상의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로도 변경이 불가한 유형입니다. 제4유형은 출처를 표시하여 공유 및 이용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 내용 변경 및 2차적 저작물로 변경 모두 불가한 유형입니다. 공공누리 표시 제도의 4가지 유형별로 이용 조건이 다르니 저작물 성격을 확인 후 해당 저작물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전부 기관이 가진 경우에는 1유형을 부착하여 자유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조에 의해 타법 혹은 동법 제28조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는 제2유형 및 제4유형의 상업적 이용 금지 표지 부착이 제한이 되므로 관련 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 후 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1유형 외에 다른 유형을 부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 다른 일반적인 저작권을 보유하였으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작 등 내용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3유형을 제한적으로 부착 가능하고 4유형의 경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공개 수준의 이용 허락만을 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이용자 측에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공공누리 제도 소개 및 공공누리 조건과 표시 제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저작물과 오프라인 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누리는 이용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 표시를 하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저작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사이트 개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누리 포털에서 유형 마크를 다운받아 주세요. 두 번째, 게시물 작성 시 내용의 하단에 다운받은 유형 마크를 삽입해 주세요.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다운받은 공공누리 유형 마크의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한컴 오피스 2007 버전부터는 공공누리 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 후 파일 공공누리 넣기를 실행하고 대화 상자에서 유형 및 표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관별 사이트 일괄 적용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의 게시판 내 모든 게시물이 동일한 공공누리 유형일 경우 게시판 단위로 마크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별 환경에 따라 게시판 상단 또는 하단에 해당 공공누리 유형이 항시 노출되도록 적용해 주세요. 단, 공공누리 포털에서 다운받은 공공누리 유형 마크의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누리 포털 연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저작물 수집 시스템 개요. 공공누리 포털에서는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부착되는 게시판, 메뉴를 선별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선별된 게시판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붙은 게시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공공누리 포털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2. 수집에서 누락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작업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와 신규로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형 마크를 부착하지 않던 게시판에서 신규로 부착을 시작한 경우가 있으며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이트에서 유형 마크를 신규로 부착을 시작한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저작물 수집 신청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공공저작물 정보 수집이 누락되어 공공누리 포털에 연계되지 못했을 때는 수집이 되도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포털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 후 사이트 상단에 공공기관 저작물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 기입 후 신청하기를 완료해 주세요. 4. 공공누리 포털 연계 반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리자가 수집 시스템에 세팅하며 최대 1-2일 이내 사이트에 연계 반영됩니다. 연계 결과는 통합 검색 및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형태인 오프라인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책자 형태에 해당되는 보고서나 간행물의 경우 부착하고자 하는 유형의 이미지를 공공누리 사이트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간행물의 우측 상단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위쪽 1cm, 오른쪽 1cm 여백을 남겨두고 부착해주세요. 다음으로 인쇄 자료를 인쇄업체에 위탁할 경우 등은 기관에서 결정한 유형 마크 이미지를 인쇄업체에 부탁하여 위의 오프라인 책자와 같은 형태로 안내하여 부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서비스용의 PDF 또는 한글 문서입니다. PDF의 경우는 편집이 가능한 자료와 편집 불가능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편집이 가능한 경우는 오프라인 책자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편집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유형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한글 문서의 경우에는 메뉴에서 공공누리 넣기를 선택하고 부착하고자 하는 유형을 결정하여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외의 오프라인 형태 저작물에 해당되는 템플릿, 행사 포스터, CD, DVD 등 기타 저작물에 대한 마크 적용은 부착하고자 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해당 매체물의 앞면 또는 뒷면에 자유롭게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누리 표시 마크를 온라인, 오프라인 저작물별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학습하였던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이 신설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 맞는지 확인하여 저작물의 조건에 맞는 공공누리 마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공공저작물을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공공누리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경란에 저작권법 변경 내용과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는 조건별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누리 1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누리 제2에서 4유형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 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공공누리 제도 관련 안내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3.0 홈페이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방의 배경이 된 정부 3.0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분야의 정보화 정책 개발 및 정보화 사업 발굴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방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저작권의 심의, 조정, 등록, 교육, 홍보, 제도 연구, 법률 상담 및 보호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에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며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서비스로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 일반 국민도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